질문을 조금 더 하고 가죠. 그 이해를 위해서 발표 내용에 관한 질문도 되고요. 아니면 궁금한 질문도 좀 잠깐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폭력이라는 게 그 가장 이제 기본적인 어떤 우리 감정의 기본 요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거에 이제 모여서 하나의 이제 결과물로 나오는 이제 좀 하이한 레벨의 이제 요소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. 또 폭력도 이제 개인적인 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 국가적인 폭력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이게 또 나타나는 양상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 대표적 일진 애들을 보면은 개별적으로 떼놓으면은 괜찮은 아이들인데 모아놓으면은 이상한 짓을 하고 있거든요.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이 폭력이라는 게 결과물로 나타났을 때에 이게 뭐 심리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이제 정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사회적인 또 그런 걸로 나타나는 것인지 이 폭력이라는 게 아주 다양한 요소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건지 좀 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이 말씀 우리가 이게 꼭 정답이다 얘기할 수 없지만 찰스 베리터 교수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그러니까 인간만이 느끼는 그 불안이라는 감정이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물도 아무리 맹수라도 자기가 배고픔을 해결하면 뭐 동물들 해칠 일이 없습니다. 그럴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. 근데 인간에게는 그 어떤 그 신존주의 철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던져진 존재로서 아직 미완성, 자기가 삶을 선택하고 자기 삶을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실존적인 상황이 주어졌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불안의 감정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찰스 베리터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부르심대로 잘 순응하면은 괜찮은데 그 불안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영하든지 그 불안의 감정을 자기 멋대로 다루다 보면 폭력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그런 어떤 그 불안한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. 거기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폭력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. 그리고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폭력이나 이런 것 같은 좀 더 이렇게 뭐 사회적인 내용들은 뭐 많이 알고 있지 않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그 불안의 감정 때문에 뭔가 자꾸 불안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래서 이제 그 지랄로 좀 넘어오면 자꾸 다른 사람들을 또 따라하게 되고 남들은 좀 평수 늘려가면 나도 평수 늘려가야 되나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시선 그러다 보면 왜 쟤는 넓은 평수 사는데 나는 넓은 평수에 못 살까? 그러면 괜히 그런 감정들이 생겨나는 것이죠. 거기서 어떤 그 갈등의 감정들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뒤에 이상복 목사님 그 폭력의 계보학을 너무나 이해되기 쉽게 잘 번역해 주시고 오늘도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제가 그 지랄의 그 책들을 그 폭력 계보학을 읽으면서 오늘도 얘기했지만 차이 소멸, 모방, 우리 머리 내 속에 뇌과학과 연결해서 모방 욕망이 처음에는 자비와 동화하고 공감하는 그런 뇌가 어떤 거울 뉴런이라는 세포인지 뇌 안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갈등적 관계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폭력으로 된다는데 그것이 이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안에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그 뇌와 좀 연관이 유비가 되면서 생각되어지면서 폭력을 하는 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
처음에는 그 뇌가 공감하고 이해하고, 그러니까 이 폭력이라는 게 전혀 생뚱맞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사람들 쪼리에서 맞습니다. 공감하고 자비적인 그런 측면으로 갔다가 그게 갈등 상황이 되는데 다른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같은 내가 그렇게 맞습니다. 갈등하는 게 너무나 좀 생소하다 그래나 좀 충격적이었어요. 그런 걸 보면서 아까 그 불안 얘기를 해주셨는데, 그러니까 불안이 이제 우리가 창조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되어져 가는 창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모방해 나가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이 갈등에 경쟁에 그리고 결국에는 폭력으로 치닫는 걸 봤거든요. 그래서 저는 뇌과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뇌세포 안에 그 한 부분이 같이 그렇게 상반된 작용을 하는 게 너무나 인상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어쨌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전에 계신 분들은 없겠지만, 그래서 그런 거죠. H.O.T 팬들하고 잭스키스 팬들하고 엄청 갈등하잖아요. 아니면 뭐 연대 고대 그런 선의의 경쟁이지만 어떤 그런 어떤 맛수 짝패라고 표현하는데 뭐 너브스라고 돼 있더라고요. 짝패, 맛수.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한참 자기는 정상급, 예를 들어 정상급 가수인데 신인 가수가 있어요. 처음엔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도 유명한 가수를 선배로 모시고 잘 따르고 이러는데 점점 인기가 좋아지고 자기를 추월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겠죠. 사실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드라를 이해하고 나서 드라마 보잖아요. 너무 재밌습니다. 이런 그 사람들의 그거를 드라르는 내면적 간접화와 외면적 간접화라고 되게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 어쨌든 직접적인 매개, 간접적인 매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,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서로 짝패가 되는 수준에 서로 동등한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렇게 갈등하지 않아요. 근데 이것이 동등한 수준으로 서로 짝패가 되면 갈등하기 시작하죠. 그래서 이제 누가 뭘 하면 이걸 해요. 미장원 여기 다니면 여배우도 아마 그럴 거 아닌데 어느 유명한 미장원 다니면 나도 거기 다닐 것 같고 이런 닮아가는 거죠. 더 닮아가는 거죠. 서로의 개성 그런 차이 소멸이고, 아까 뉴런님도 좀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거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밝혀진 그 이론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브리트니 스피어스 뉴런이 있다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이. 그러니까 실험 중에서 브리트니 스피어스 사진만 보여주면 뇌에 작동하는 뉴런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브리트니 스피어스 없었는데 그 브리트니 스피어스 뉴런이 그 사람의 뇌에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브리트니 스피어스 사진을 보면 그 뉴런이 활성화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뇌에 수많은 뉴런들이 다시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. 이런 것들이 저는 뇌가 그렇게 굉장히 변화무쌍한 그리고 모방영화로도 그리고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왔는데 자꾸 보고 닮아가려고 하면 그 사람은 닮아가겠죠. 그 사람의 입는 옷을 입고 신는 신발을 신고 그렇게 되겠죠. 한 분만 정광훈 교수님 마이크 얘기해 제주도에서 오셔서 감사드리고요. 먼저 제주도에서 기획회로 합격한 건 좋겠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상당히 공감이 되고요. 근데 제가 이제 제 식으로 이해하자면 루터가 이제 두 가지를 구분했듯이 두왕국이랄까 두 종을 했듯이, 그래서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세속적인 차원 또는 사회적인 차원하고 종교적 신앙적인 차원에 구분을 한다면 폭력이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수많은 죄의 양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. 그것의 뿌리는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맞습니다. 그래서 뭔가를 쫓아야 되고 뭔가를 모방해야 되고, 근데 그런 과정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듯이 인간은 뭐 귀신이 나갔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고쳐졌다.
그게 더 심하게 됐다.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약간 그걸 실전적 공허라고 하던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다른 방법 갖고는 안 되는 거죠. 맞습니다.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. 맞습니다. 네. 그런 차원으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단지 이제 폭력이 네.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스탈린처럼 네. 또 우리나라 학교 폭력처럼 밥 먹듯이 일어나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것은 개인의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상당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네. 대부분은 뭐냐면 민주적인 국가에서 네. 검찰과 경찰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. 아, 네. 우리나라에서도 독재 정권 하에서지만 이른바 민생사범 처벌한다 그래갖고 경찰들이 눈에 불 켜고 했을 때는 어떤 미친놈이 주먹질하고 어떤 미친놈 저지사기를 서 맞습니다. 우리 요즘 검찰이나 경찰분들 바쁘시잖아요. 껌 씹느라 바쁘시고 정권 방어하느라 바쁘시고 이런 거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상인분들이에요. 이거는 해도 안 잡아가고 못 잡는다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런 거는 뭐냐면 학교폭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도적으로 네.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인간적인 모든 걸 다 알고 목사님이나 여러 학자분들의 중요한 개념을 다 받아들여서 그걸 제도화시키거든요. 네. 학교폭력이 없게끔. 네. 그러나 독재정권에서는 스탈린 하에서는 그런 걸 오히려 제도화시켜서 자기가 권력을 장악하고 5년이든 10년, 20년을 해먹는 방법에 하나를 써먹는다는 거예요. 맞습니다. 사회적인 방법. 네. 뭐 계속하면 또 곤란하겠죠? 네,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그 질문 내용이 뭐죠? 아니, 그러니까 그 지라든가 스탈린을 윤리적인 그 폭력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기 힘들고 아, 예. 그 윤리적인 거는 심리적으로 구분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네. 기독교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런 차원이고 아, 네, 알겠습니다. 폭력이 네. 내적인 미움이나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폭력하고 사람 죽이는 데까지 이루어지는 거. 네네. 그다음에 간통하고 싶은 놈 있죠. 네. 근데 그래도 벌어질 수 있는 거는 사회법적인 문제예요. 네, 네. 이해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러니까 뭐 간단 그렇죠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. 그러니까 간단히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윤리적인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폭력을 행하면서 자기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. 이게 마땅하다고. 그러니까 운동원 역시도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사는 애들이 저렇게 잘못해서 말이 돼 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어떤 물론 통제된 범위에서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그렇게 따르는 것이고 심리적 차원으로 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연쇄살인범이 자기가 살인을 하면서 나는 정당한 일을 했다 물론 그런 차원의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심리적인 차원의 사람은 연쇄살인범은 그 살인을 하면서의 쾌감을 즐긴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쾌감을 즐기는 폭력을 하느냐 아니면 너는 떠들었으니까 세대 맞아 이런 식의 폭력이 있냐의 차이가 있고요. 교수님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습니다. 이게 사실은 그 학교 폭력도 학교라는 공간이 이 질환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폭력에 취약한 곳이에요.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적으로 말하면 어떤 기능의 분화 그리고 조직, 체계들이 있어야 이 사회가 그러니까 역할이 다르고 서로의 위치가 달라야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거든요. 그럴 때 모방용의 희생이 돼요. 사실은. 근데 학교라는 곳은 애들이 다 선생님들은 다 그냥 공급생이잖아요. 이런 공간은 폭력이 아주 적다. 아주 적다. 그래서 사실은 학폭력에 접하는 사람들 역시도 이런 걸 통해서 좀 약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교수님도 그러셨겠지만 교수님이나 저 세대 때는 교권이 아주 강했잖아요. 교권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덜했다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. 그러나 교권이 무너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폭력의 통제가 안 이루어진 공간이 학교가 되었습니다.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을 좀 하면서 접근. 그러니까 결국은 부복지대로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물론 군사정권 독재 시절에 군사 독재 정권의 폭력이 있었지만 그 군사 독재 정권들이 사회를 그냥 꽉 통제하니까 이런 막 빵때도 다 저기 삼성국 때 보내고 하니까 좀 우리나라에 대도 총과 마약이 없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들 그런 생각들을 어디게 좋다라기보다는 그런 이해하에 좀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좀 심층적인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. 너무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매뉴얼적이고 좀 선생님들은 많이 이제 손을 못 드신다고 하더라고요.
저는 그런 이해들이 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도 힘들지 않아요. 네, 그러면 우리 10분 쉬겠습니다. 5시 6분 정도까지 차 마시고 쉬시다가 두 번째 발제를 하겠습니다. 한 시간 안 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